형이 무슨 일로 가족회의를 하자고 하는 거지? 평소엔 명절도 자기들끼리 보내겠다고 하면서. 무슨 할 말이 있으신가 보지. 그래도 오랜만에 가족 전체 다 모이게 생겼네? 모처럼 모인 김에 어머니도 같이 불러서 식사하면 좋을 텐데 한사코 그건 안 된다고 하네. 어머니에 관한 일인가? 괜히 안 좋은 일은 아닐까 걱정되네. 뭐 별일이야 있겠어? 1시간 후 형님 집. 어머 형님 아주버님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얼굴을 통 못 봐서 그동안 많이 보고 싶었어요. 어서 와요. 반갑네. 동서 잘 지냈지? 서방님도 잘 지내셨죠? 네, 저희야 늘 잘 지냈죠. 갑자기 부르셔서 좀 놀랐어요. 기니 할 말이 있어서. 일단 밥 먹고 얘기하지. 직접 식사까지 준비하신 거예요? 그냥 나가서 먹어도 되는데. 그래도 손님인데 어떻게 그래? 우리 집은 처음 와보지? 네, 처음 와보네요. 그래도 너무 깔끔하고 좋네요. 좋긴 뭐가 좋아. 아파트가 낡아서 그런가 여기저기 곰팡이가 잔뜩 꼈는데. 암튼 내가 준비는 다 해놨으니까 와서 먹기만 하면 돼. 네, 잘 먹을게요. 영수님, 잘 먹겠습니다. 1시간 후. 와, 이 차 정말 맛있네요? 그치? 영국에서 직접 수입해온 차라고 하더라고. 지인한테서 선물 받은 건데 향이 너무 좋아서 몇 박스 주문했지 뭐야. 동서도 갈 때 가지고 가든가. 아니에요. 집에서 차 먹을 정신도 없이 바빠서. 그래서 하실 말씀이 뭐예요? 오랜만에 만나서 보는 건 좋은데 갑자기 불러내니까 무슨 일 있나 해서 걱정됐거든요. 뭐 걱정하세요. 그렇게 큰일은 아니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사실은 어머니가 치매에 걸린 것 같아요. 네? 치매요? 저번에 봤을 땐 멀쩡해 보이셨는데 갑자기 치매에 걸리셨다고요? 치매가 워낙 초기 증상은 약하니까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으면 잘 모를 수도 있어. 저번에 같이 식사하려고 어머니 댁에 갔는데 어머니가 글쎄 날 못 알아보시는 거야. 갑자기 아가씨 이름을 부르는 거 있지? 아가씨라면 그 일찍 사고로 돌아가셨다는 그래. 자꾸 나를 봄이라고 부르는데 얼마나 소름 돋았는데 글쎄 남편 보곤 아저씨 누구냐고 그랬다니까? 어, 어떻게 그럴 수가. 정말이에요, 형님? 불과 한 달 전에 찾아뵀을 때만 해도 정말 건강해 보이셨는데. 나도 믿기지 않았는데. 정말이야. 검사도 해봤는데 치매 판정 받았어. 꽤 심각한 수준이라 옆에서 누가 돌볼 사람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동서랑 서방님 부른 거예요. 의논이 필요할 것 같아서. 어머니도 그럼 아시는 거예요? 검사 받았을 땐 인지하고 계셨는데 그 뒤로 제가 걱정돼서 자주 찾아뵀었는데 그땐 또 병원 간지도 기억을 못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영 심각하기도 하고 혼자 집에 사시는 것도 더 이상 안 되는 일 같아서 남편한테 동서랑 서방님이랑 같이 얘기하는 게 좋겠다고 했어요. 그러게요. 그런 상태면 혼자 집에 있는 게 너무 위험하겠네요. 내 말이. 그래서 말인데 어머니를 저랑 남편이 모시고 사는 건 어떨까 싶어서요. 영수님이요? 네, 동서랑 서방님은 둘 다 직장에 나가 있어서 어차피 어머니 잘 보살펴드리지도 못하잖아요. 전 집에 있으니까 어머니 늘 돌봐드릴 수 있고 여기 근처에 전문 병원도 있거든요. 주기적으로 치료받으면서 저희가 보살펴드리면 좀 낫지 않을까 싶어서요. 요양병원도 생각해봤는데 그래도 어머니를 그런 데 맡긴다는 게 좀 그래서요. 형님도 괜찮으시겠어요? 우리 어머니인데 당연히 괜찮지. 그리고 제가 맏며느리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모셔야죠. 그래도 치매 환자 보살피는 게 보통 일이 아니라고 그러는데 형님 몸도 약하시면서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그래도 돌봐드려야지. 어머니 혼자 외롭게 병원에 계실 걸 생각하면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 형님은 그렇다 치고 형수님이 제일 고생이 많겠어요. 이렇게 선뜻 어머니 보살펴드리겠다고 하고 정말 감사할 따름이네요. 아니에요, 서방님. 평소에 며느리 노릇도 제대로 못했는데 이제라도 해야죠. 저, 그런데요. 보시다시피 저희 집이 그렇게 평수가 넓은 게 아니라서 어머니 간호하기에 적합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집을 좀 더 큰 평수로 옮겼으면 하는데. 이사를 하고 싶다는 말씀이세요? 아무래도 환자를 돌봐야 하니까 동선이 넓은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어머니도 계시기에 답답하지 않고. 그건 또 그렇네요. 그래서 말인데
어머니 재산이 좀 있으니까 그 일부를 집 사는데 보태면 어떨까 해서. 어머니 재산을요? 많이는 안 쓸 거 같고 일부만 쓰게 될 것 같아. 그리고 앞으로 간병하고 어머님 치료할 때 쓰는 비용도 필요할 것 같아서 어머니 재산을 내가 좀 관리했으면 하는데. 어, 어머니가 그래도 멀쩡히 살아계시는데 그건 좀... 어머니가 정신이 온전했으면 나도 그러는 게 번거롭지 않고 좋지. 근데 저렇게 상태 나빠지다가 돈 아무 데나 뿌리고 다니면 어떡해? 사기라도 당하면 어떡하고. 그래도 돌아가셨을 때 너한테 떨어질 몫은 남겨놓을 테니까 걱정 마라. 나 못 믿어? 아니, 그런 건 아니고. 그리고 저희한테 한 달에 50만 원 정도 보내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머니 재산을 마음대로 펑펑 쓰는 것도 좀 그러니까 치료 비용이다 생각하고 보내주시면 어때요? 그래야 저희도 큰 부담 없이 어머니 잘 모실 수 있을 것 같은데. 50만 원 정도면 괜찮죠? 요양병원에만 가도 한 달에 몇백씩은 들 텐데 그 정도 비용으로 괜찮으시겠어요? 뭐 우리가 어머니를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생활비 정도만 받겠다는 거니까. 너무 돈을 많이 주는 것도 우리 입장에선 부담되는 일이야. 서방님도 그 정도는 괜찮으시죠? 아, 네, 50만 원이야 당연히 보내드릴 수 있죠. 근데 재산 문제는 어머니랑 꼭 상의해야 될 것 같아요. 당연하지. 모시고 와서 차근차근 얘기해 볼 거고 너랑 재수 씨한테도 어떻게 얘기 나눴는지 공유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알았어요. 그럼 어머니 모실 때 저희도 도울게요. 그럴 필요 뭐가 있어요. 어차피 어머니만 집으로 모시고 오면 되는 건데. 일단 모시고 나서 집도 알아보려고 해요. 어머니 집도 조만간 파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어머니 집은 일단 놔두고 상황 봐서 팔던가 그대로 냅두든가 하죠. 그것도 좋은 방법이지. 형님, 오시다가 힘든 일 있으면 저한테 꼭 말씀하셔야 돼요. 그래야 저희도 덜 미안하죠. 가족 사이에 미안할 게 뭐가 있어. 동서 아무 걱정 말고 있어. 어머님 내가 책임지고 보살필게. 여러모로 감사해요. 잠시 후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그래도 형은 형인가 보네. 그동안 집안 제사나 행사 같은 거 관심도 없는 양반이 어머니 아프다고 하니까 직접 모시겠다고 하는 걸 보면. 그러게. 바로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가슴이 뭉클해지는 거 있지. 그래도 어머니가 크게 아픈 건 아니어야 될 텐데. 분명 한 달 전엔 정말 건강하셔서 치매에 걸렸을 줄은 상상도 못했어. 그러게 말이야. 어르신들은 한순간에 아파지기도 한다는데. 그래도 우리 엄마가 치매에 걸릴 줄은 상상도 못했다. 얼마나 부지런하시고 말도 또랑또랑하셨어. 그러니까 나도 상상할 수가 없네. 이러지 말고 한번 찾아뵙는 건 어때? 아프다고 소식 들었는데 모른 척할 순 없잖아. 그러니까 형님 댁으로 모시기 전에 한번 얼굴 뵙고 상태가 어떤지 봐야지. 내일 별일 없으니까 가볼래? 그래 그럼. 어머니 좋아하시는 복숭아라도 사들고 가야겠다. 다음 날 시댁. 어머니 저희 왔어요. 문 좀 열어주세요. 아유 너네들이 무슨 일이냐? 형님한테 얘기 듣고 왔죠. 지석이가 벌써 말했구나. 그래도 지금은 좀 괜찮으세요? 저희가 말 듣고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요. 아이 뭐 걱정까지 할 필요 뭐가 있어. 남들 다 걸리는 병인데. 그래도 어머니도 얼마나 놀라셨어요. 저희도 너무 걱정돼서 찾아온 거예요. 어머니 복숭아 깎아드릴 테니까 여기 앉아서 얘기 나누고 계세요. 응 그래 고맙다. 말 듣고 깜짝 놀랐어요. 한 달 전에 같이 아버지 제사 지낼 땐 정말 건강하셨잖아요. 우리 나이 땐 갑자기 아프고 그렇지 뭐. 너희 아버지도 그랬잖니. 70평생 맨날 산꼭대기까지 등반하던 양반이 갑자기 뇌졸중으로 저 세상으로 가지 않니? 요즘 그래도 의학이 많이 발전돼서 치매도 잘 관리하면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니 복숭아 드세요. 남편 말이 맞아요. 그러니 너무 상심하지 마세요. 네 고맙다. 괜히 너네들한테 피해 끼치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 피해라뇨. 아픈 사람이 제일 힘들죠. 형님네 가셔서도 뭐 불편한 거 있거나 그러시면 저희한테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응 그래 고맙다. 2시간 후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 형님이 하도 어머니 병이 심각하다고 하셔서 걱정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괜찮으셔서 다행이다 싶었어. 그러게. 우리 앞에선 전혀 치매 증세가 안 보이던데. 그래서 그 병이 무섭다고 하는 건가 봐. 암튼 우리도 잘 보살펴 드려야겠다. 그래 우리도 신경 좀 써야지. 형님네 같다고 무조건 그쪽에 맡길 순 없는 노릇이잖아. 우리도 자식인데. 그럼 나도 전화도 자주 드리고 신경 많이 쓸게. 고마워. 한 달 후 집. 여보, 형님이 며칠째 전화를 안 받네. 나도 형한테 전화 몇 번 했는데 안 받아.
어머니 휴대폰은 아예 꺼져 있고.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야? 이사 간다고 한 뒤부터 아예 연락이 없어. 그니까 말이야. 형이다. 얼른 받아봐. 형님! 무슨 전화를 이렇게 많이 했어? 무슨 일 있는 건 아니죠? 어머니 모신 뒤로 연락이 통 안 돼서. 우리도 정신이 없어서 그랬지. 어머니가 증세가 좀 심해지셔서 우리도 한동안 연락할 틈도 없이 어머니만 보살펴드렸다. 정말요? 힘들어서 어떡해요? 병원 검사도 받은 거예요? 그럼 더 극진히 보살피는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 저희가 한번 가보려고 하는데 집 주소 좀 알려주실래요? 어머니 상태도 보고 저희가 어머니 보살필 동안 형님이랑 형수님도 좀 쉬고 그러시라고요. 아유, 됐다. 지금 안정이 필요한 시기인데 괜히 사람 밖에서 간호하는 것도 어머니한테는 안 좋아. 나중에 어머니 좀 괜찮아지시면 정식으로 초대할 테니까 그리 알아라. 그래요? 근데 어머니 휴대폰도 꺼져 있던데. 어머니 목소리라도 좀 듣고 싶어서요. 그거? 아니, 저번에 어머니가 한참을 통화하고 있길래 들어봤는데, 글쎄, 보이스피싱이잖니? 좀만 늦게 발견했어도 어머니 재산 훌렁 넘어갈 뻔했어. 그 이후로 휴대폰 우리가 관리하고 있어.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도 휴대폰을 아예 못 쓰게 하는 건 너무 위험하지 않아요? 갑자기 위급한 상황이 터질 수도 있고, 어머니 친구분들도 많으셔서 같이 얘기하고 그러면 증상 더 좋아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맨날 보살펴드리고 말 상대도 해주는데 뭘. 걱정할 필요 없다. 나 이만 가봐야 되니까 이만 끊자. 뭐라고 하셔? 어머니 많이 안 좋으시대? 사정을 통 알 수가 없네. 그냥 안 좋으니까 어머니 당분간 만나면 안 된다는 말만 반복이야. 치매일수록 식구들이랑 얘기도 좀 많이 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 휴대폰도 사기당할까봐 본인들이 보관하고 있는 거래. 아무래도 좀 불안한데. 이게 맞나 싶고. 그러게. 집에만 있으면 오히려 답답하실 텐데. 어디 기사에서 봤는데 치매 환자일수록 사회적인 활동을 어느 정도 하는 게 중요하대. 그렇게 하면서 인지 능력도 많이 되찾고 증상 발현 속도도 늦어진다고 하더라고. 그러게 말이야. 주소도 안 알려주는 거 있지? 주소까지? 그 집 옮기는데 어머니 재산도 상당 썼고 자식 입장에서 어머니 있는 곳은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왜 그걸 숨기지? 그니까 뭔가 불안한데. 어머니 목소리도 못 들으니까 더 그래. 내가 형님한테 물어볼게. 전화 좀 받으셨으면 좋겠는데. 그래, 나도 형한테 주소 어디냐고 계속 물어볼게. 다음날 오전 전화. 형님, 동서, 전화 많이 했었구나. 내가 휴대폰을 인지해봤네. 연락이 통 안 돼서 걱정했어요. 무소식이 희소식이란 말도 있는데 무슨 걱정을 해. 우리가 24시간 내내 어머니 보살피고 있는데. 그래도 어머니 잘 지내시나 궁금하기도 하고 형님이랑 아주버님 너무 고생하는 건 아닌지 걱정도 되고 그러더라고요. 우리야 고생을 좀 하긴 하지만 그래도 어머니 보살피는데 이 정도 고생은 감수해야지. 그래도 너무 감사해요. 안 그래도 곧 어머니 생신이잖아요. 그래서 찾아뵙고 싶은데 어떠세요? 동서. 어제 남편이 서방님한테 얘기했다는데 못 들었어? 어머니 상태 점점 악화되고 있어서 본인이 언제 생일인지도 모르고 우리 알아보지도 못한다니까. 동서랑 서방님 오면 틀림없이 기억 못하시고 누구냐고 소란이란 소란은 다 피울 텐데 우리가 그 꼴을 어떻게 보이겠어. 그리고 이런 말까지 하긴 뭐한데. 어머니 요즘엔 똥오줌도 못 가리셔. 정말요? 아니, 어떻게 상태가 그렇게 악화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치매가 맘만 봐선 안 되는 병이라니까. 우리가 그렇게 극진히 돌보는데도 불구하고 이러시니. 솔직히 그래서 더더욱 동서랑 서방님한테 어머니 보여드리기가 그런 거야. 어머니 상태 안 좋은 거 눈으로 직접 보면 솔직히 우리 탓부터 하지 않겠어?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가 왜 형님 탓을 해요? 이렇게 돌봐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그래도 사람 마음이 그게 아니지. 한 달에 50씩 보내주고 있고 어머니 재산도 좀 써서 큰 집으로 이사까지 왔는데 어머니 상태가 안 좋다고 하면 우리가 제대로 안 보살폈나 의심부터 하게 될 거 아니야. 그럼 우리 사이도 멀어지는 거고. 나랑 남편은 그게 무서운 거야. 그런 법이 어딨어요. 저희 절대 그런 마음 안 가지니까 주소 좀 알려주세요. 저희도 자식인데 어머니 얼굴은 봐야죠. 그리고 저도 엄마가 치매 앓다가 돌아가셔서 치매 환자가 어떤지 잘 알아요. 그러니까 그런 걱정하지 말고 알려주세요. 어머니 괜찮아지시면 그때 알려줄게. 우리도 너무 정신이 없어서 동서랑 서방님 맞을 정신이 없다. 그럼 이만 끊을게. 형님!
아니 주소는 그래도 알려줄 수 있는 거 아니야? 아무리 오는 걸 원치 않아도 그렇지 이렇게 아예 주소까지 안 알려줄 필요가 있나? 괜히 더 걱정되네. 그날 저녁 집. 오늘 형님이랑 통화했는데 끝까지 주소 안 알려주더라. 그랬어? 두 분이 대놓고 그러니까 신경을 안 쓸래 안 쓸 수가 없네. 우린 자식도 아닌가? 그러게 말이야. 어머니 상태 안 좋아졌는데 괜히 우리가 보게 되면 자기네들 원망할 수도 있다고 나중에 좋아질 때 만나자고 하던데? 이게 말이야 방기야. 누가 그렇게 생각한다고. 그러니까 내가 절대 그럴 일 없다고 하는데도 그냥 얼버무리더니 전화를 끊더라고. 상태가 안 좋을수록 우리한테도 상황을 공유하고 같이 해결을 하던가 해야지. 이게 뭐야 대체. 무슨 이상가족도 아니고. 그러게 말이야. 형님한테 문자 왔는데? 문자? 뭔데? 잠깐만 읽어볼게. 애미야, 나 시어머니다. 나 사실 치매에 걸린 게 아니란다. 얼른 와주렴. 주소는 밑에 적어놨다. 뭐야? 어머니가 직접 문자 보낸 것 같은데? 치매에 걸린 게 아니라니? 대체 이게 무슨 소리야? 그니까 일단 이 주소로 얼른 가보자. 아무래도 무슨 일 있는 것 같아. 그래, 얼른 가자. 1시간 후 형님 집 앞. 이 동네 집값 비싸기로 유명한데 옮겼던 데가 여기야? 그러게. 전에 살던 집이랑 방향도 정반대고. 일단 들어가 보자. 잠시 후 형님 집. 형님, 어머니, 안에 계세요? 문 좀 열어주세요. 어머, 동서랑 사방님이 여긴 어떻게? 형님, 저희 좀 들어갈게요. 갑자기 연락도 없이 와서 남의 집을 쳐들어오면 어떡해. 주소는 어떻게 알았어?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어머니 얼굴 좀 보고 가야겠어요. 빨리 문 여시라니까요. 나중에 다시 오세요. 어차피 어머니 지금 주무시고 계신다니까요. 그럼 주무시는 얼굴만이라도 보고 갈게요. 문을 왜 이렇게 안 열어주세요. 빨리 여시라니까요. 그래요 형님. 어머니 얼굴만 보고 바로 갈 테니까 빨리 여세요. 이럴수록 저희 더 불안해진다니까요. 불안할 게 뭐가 있어. 우리가 얼마나 어머니 잘 보살펴드리고 있는데. 이러시면 저도 힘쓰는 수밖에 없어요. 여보, 얼른 들어가. 서방님. 이게 뭐하는 짓이에요? 사람을 어떻게 때릴 수가 있어요. 제가 언제 때렸다고 그러세요. 살짝 민 건데. 여보, 얼른 들어가서 어머니 괜찮은지 확인해. 그럴게. 동서. 이게 뭐하는 짓이야. 어머니 주무신다니까. 어머니. 어머니 거기 있어? 어머니 이게 대체. 너희들 왔니? 이렇게 바로 와주고 고맙구나. 어머니 왜 이렇게 마르셨어요? 꼴이 이게 다 뭐예요? 어머니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대체 우리 어머니한테 뭔 짓을 저지른 거예요? 어머니 일단 저희 집으로 가세요. 아유 그래. 일단 나 좀 이 지옥 같은 집에서 꺼내주려무나. 어머니도 참 지옥이라니요. 동서, 어머니 지금 치매야. 그래서 아무 말이나 막 하는 거야. 알았지? 일단 저희가 모시고 가서 판단할게요. 여보, 얼른 차 준비해. 내가 어머니 모시고 데려갈게. 그럴게. 1시간 후, 집. 어머니 천천히 드세요. 그러다 체하시겠어요. 그래. 배가 너무 고파서 그래. 어찌나 배고프던지 뭔. 병수님이 밥 안 챙겨줬어요? 왜 이렇게 며칠 굶은 사람처럼 드세요? 굶은 거나 다름없었지. 맨날 빵 쪼가리 던져주면 먹으라고 줬는데 걔도 그렇게는 안 키우겠다 싶더라니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긴데. 심호회상 형님 집. 여기가 내가 살 방이냐? 여긴 창고 같은데. 혼자 사시는데 그럼 대골 같은 방을 원하세요? 저희도 어머니 모시느라 얼마나 돈 많이 써서 이 집 구했는 줄 알아요? 그랬니? 그래도 여긴 찬바람도 너무 부는데. 이불 두꺼운 거 깔아 드릴 테니까 대충 여기서 주무세요. 그리고 말씀드렸던 통장 좀 이제 그만 내놓으세요. 어머니 여기서 저희랑 같이 살려면 돈이 얼마나 많이 필요한데요.
돈이야 저번에도 직구할 때 주지 않았니? 재산 절반은 떼서 준 것 같은데 아직도 부족해? 당연히 부족하죠. 어머니 유행원 가보세요. 돈이 얼마나 깨지는 줄 알아요? 저희도 그만큼의 성의를 베풀고 있는 건데 공짜로 받을 신분 아니죠? 그래도 일단 그건 생각 좀 해봐야겠구나. 어디다 숨겨놓으셨는데요? 집에도 없던데. 이게 뭐하는 짓이야? 어차피 저희한테 주게 돼 있으니까 괜한 힘 빼지 말고 주세요 그냥. 절대 안 된다. 애들한테 나 치매라고 속여서 이 집에 강제로 오게 한 것도 괘씸해 죽겠는데 내가 재산까지 다 줘버리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어떻게 아냐? 참나 어머니도 참. 저희랑 같이 살면 외롭지 않고 좋겠다고 할 땐 언제고? 아 이래서 늙은이한테 잘해봐야 소용없다니까. 어디 그러시면 한번 쭉 그렇게 고집 피워보세요. 무슨 일이 일어나나. 여보 가자. 문은 왜 잠가? 나 여기 가다 둘 셈이야. 응? 다음날 식사하세요. 아니 이걸 밥이라고. 돈도 안 내고 얹혀 사는 주제에 그것도 감지덕지할 것이지 벌써부터 반찬 투정을 하세요? 너 지금 내가 재산 안 내놔다고 나 이렇게 대우하겠다는 거냐?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어? 그러니까 이런 대우 받기 싫으면 재산을 내놓으라고요. 재산 내놓으면 사람답게 대우해드린다니까요. 뭐 이런 못돼 처먹은. 아직도 그렇게 욕할 기력이 남아있나 보네요. 빨리 재산 내놓는 게 어머니나 저희나 좋은 일이니까 잘 생각해보세요. 야! 너 얼른 문 열지 못해? 회상 끝. 집. 어떻게 어머니를 그렇게 대할 수가. 형이랑 형수가 정말 그랬던 거예요? 정말 어머니한테 그랬어요? 그래. 나도 걔네들이 그 정도일 줄은 꿈에도 몰랐다. 그냥 결혼하고 통 안 오고 지 아버지 재산대도 모습을 안 보이길래 그냥 매정하다고만 생각했는데 어떻게 내 재산을 노리고 이렇게 접근을 하는지. 그 뒤로 화장실 갈 때만 문 열어주고 그 창고방에 날 가둬두다시피 했다. 휴대폰도 뺏어가서 화장실 가다가 한눈판 사이에 네 형수 휴대폰 훔쳐다가 네한테 고조 요청한 거고. 너네들 걱정할까봐 웬만하면 내 손에서 해결하려 했는데 도저히 안 되겠더구나. 내가 아무리 멀쩡하다지만 그래도 노인인데 걔네들이면 어떻게 감당하겠니? 어떻게 사람들이 그래요? 아무리 돈이 중요하다지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정말. 도저히 그냥은 못 넘어가요. 병이라고 해도 이건 도저히 못 봐준다고요. 내가 탈출하지 않았음 그렇게 꼼짝없이 있다가 죽을 수도 있었지. 바로 재산 넘겨주면 그건 그대로 날 어디 버릴 것 같아서 못했고. 그래도 재산 뺏기기 전에 너네들이 와줘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 저희가 얼마나 걱정을 했다고요. 그래서 여태 주소도 안 알려주고 연락도 잘 안 받은 거네요. 나쁜 사람들 무슨 천벌을 받으려고. 일단 신고부터 해요. 어머니, 저희한테 말한 거 그대로 경찰에 말할 수 있죠? 그럼 아무리 내 자식이라지만 이건 엄연한 범죄 아니니. 그런 자식을 자식이라고 키운 내 탓도 있으니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야지. 다음날 전화. 여보세요? 아니, 우리 신고한 거 동서야? 잘못을 했으면 당연히 벌을 받아야죠. 아니, 노인학대라니 이게 말이 돼? 치매 노인 걷어서 키워줬더니 어떻게 노인학대로 신고할 수가 있어? 양심이 있어요. 제 눈으로 똑똑히 어머니 창고 같은 데 집어넣고 감금하면서 재산 갈취하려 했던 정황 다 봤는데 아직도 그런 변명이 나와요? 내가 말했잖아. 어머니 상태가 안 좋아져서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그렇게 보인다고. 아니 치매 걸린 노인 말을 애초에 100% 믿으면 어떡해? 그건 경찰이 판단할 문제죠. 그리고 저희 어머니 치매 아닌데요. 이미 병원 가서 검사도 마쳤어요. 치매 아니라고 진단서까지 받았으니까 발 뺄 생각 하지 마요. 아니 병원을 벌써 갔어? 정말 뻔뻔하기 짝이 없네. 이것도 모르고 형님 대접을 한 게 아깝네. 어머니 진술도 다 끝났으니 당신들 이제 끝났어. 끝났다니. 어머니 영양실조 상태던데. 다행히 당신들 집 가기 전에 어머니 건강검진한 결과가 있어서 그거 비교해보니까 당신들 집에서 살면서 영양실조된 정황 다 파악됐고 그것으로 충분히 학대로 판정할 수 있다고 하던데. 딱 보니까 재산 노리고 이렇게 한 것도 경찰이 이미 파악했으니까 빠져나갈 생각하지 마. 우리가 무슨 재산을 누렸다고. 우린 순순히 어머니 모시려고 한 건데. 그딴 거짓말은 경찰한테나 가서 해. 씨알도 안 먹히겠지만. 이제 당신들 상종도 하기 싫으니까 콩밥 먹으면서 반성이나 해.
하긴 이런 죄질은 반성을 해도 죽어서 지옥 가겠지만 동서, 내 말 좀 들어봐. 어? 이제 어떡해. 미치겠네 정말. 다음날 경찰서. 조사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해주신 사안으로 증거 잡고 처리할 수 있겠어요. 빨리 대응해주셔서 감사해요. 저딴 쓰레기 자식들 처벌받을 수 있게 힘써주세요. 쓰레기 자식이라니. 너 형한테 말버릇이 그게 뭐야? 아직도 형대접을 받고 싶냐? 이 쓰레기야? 아 그래, 웬일로 네가 자식 노릇을 하나 했다. 아버지 살아계실 때부터 온갖 망나니 짓을 다 해서 속을 썩이더만 이젠 아버지 유산을 가로채려고 해?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니는 부모님 사랑 듬뿍 받아서 괜찮겠지만 난 어려서부터 차별이란 차별은 다 받고 자랐다고. 이제야 그 보상 좀 받겠다는데 뭐가 문제야? 차별 같은 소리 하네. 너가 어려서부터 이상한 애들이랑 어울려 다니고 애들 돈 삥 뜯고 괴롭히고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가 너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 너 혹시나 삐딱하게 나갈까봐 얼마나 노심초사하면서 하고 싶단 거 돈 다 지원해줬는데 그 돈 다 받아먹고 이제 와서 남은 재산까지 갈취하려고 해? 진짜 넌 이 인간 말종보다 못한 인간이야? 알아? 더 이상 네 얼굴 보고 있기에도 토 나온다. 저 이만 가봐도 되죠? 네, 가셔도 좋습니다. 저게? 어디서 형한테 저런 말을 해? 경찰 아줌마, 제 언어폭력 뭐 그런 걸로 고소 못해요? 제발 조용히 좀 하세요. 뭐 잘한 게 있다고. 계속 그렇게 소란 피우면 업무방해죄로 추가 고소될 수도 있어요. 3개월 후, 집. 그래도 징역형은 살게 돼서 다행이에요. 월급형으로 끝날까봐 걱정했어요. 그래봤자 1년 6개월인데 어머니가 그동안 얼마나 고생하셨는데 겨우 그 정도밖에 벌을 안 줘. 했다. 그 정도 받은 것도 어디니. 어머니, 요새 왜 이렇게 통 못 드세요? 점점 야유어가는 것 같아요. 기력이 자꾸 떨어지네. 그래도 너가 옆에서 신경 써줘서 얼마나 고마운지 모른다. 내 생명의 은인이야 넌. 생명의 은인이라뇨. 어머니 보살피는 건 자식된 도리로 당연한 거죠. 그래요. 그니까 얼른 기운 차리세요. 그래야 저희도 마음 편해요. 그래 그러마. 요새 자꾸 꿈에 네 아버지가 나오는 거 있지? 자꾸 어딜 같이 가자고 손짓을 하는데 영 찜찜하구나. 기력이 쇠하셔서 그래요. 제가 더 신경 쓸게요. 이미 회사까지 그만두고 나만 보살피고 있지 않니? 미안하구나. 괜히 나 때문에 잘 다니는 회사까지 관두고. 어차피 곧 그만두려고 했던 데였어요. 저야말로 어머니랑 오랫동안 같이 있어서 좋은데요. 참, 너 같은 며느리를 두고 난 복받은 사람이다. 6개월 후, 병원. 어머니, 이대로 가시면 안 돼요. 저희랑 더 오래 있다 가셔야죠. 그래요, 어머니. 저 이대로 어머니 못 보내요. 얼른 기운 차리세요. 예? 다들 너무 고마웠다. 그래도 마지막 가는 길 우리 이쁜 자식들 보고 가서 얼마나 마음이 든든한지 몰라. 특히 우리 세아가 처음 볼 때부터 먼저 죽은 우리 딸 보는 것 같아서 얼마나 마음이 갔는지 몰라. 날 친정엄마처럼 아끼고 살갑게 대해줘서 정말 고마웠다. 너가 아니었으면 난 정말 비참하게 죽었을지도 몰라. 당연히 그래야죠. 저도 어머니 볼 때 돌아가신 친정엄마 보는 것 같아서 정말 좋았어요. 그러니까 더 오래 사셔야죠. 아직 못해드린 게 얼마나 많은데. 사람은 다 정해진 운명이 있는 법이다. 그리고 네 시아버지가 내가 정말 많이 보고 싶은가 보다. 빨리 오라고 하도 성화야. 그러니 이제 나도 갈 때가 된 거지. 어머니, 제발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저 어머니 이렇게 보내면 평생 죄책감으로 살 것 같아요. 네가 죄책감을 왜 가지니? 너 지금까지 나한테 정말 든든한 아들이었어. 첫째 애가 속 썩일 때 넌 더 반듯하게 자라주지 않았니? 틈만 나면 엄마 걱정된다고 안부도 묻고. 너처럼 무젓한 아들이 없었어. 그러니까 그런 쓸데없는 마음 가지지 말고 우리 정은이랑 앞으로도 행복하게 살렴. 너네들 사이에서 나온 손주라도 보고 가면 참 좋았을걸. 그게 참 아쉽네. 어머니, 손주 곧 태어나잖아요. 그때까지만 좀 기다려주세요. 네? 나도 그러고 싶은데 네 시아버지가 도저히 혼자 못 있겠다고 하지 않니? 그 영감 참 성격도 급해. 그렇지? 내가 하늘에서 너네 둘 사이에 난 이쁜 아가 꼭 지켜볼 테니까
너무 슬퍼하지 말아라. 그동안 너무 고마웠다. 어머니, 어머니! 한 달 후, 집. 어머니가 안 계시니까 이 집이 너무 썰렁하네. 그러게 말이야. 우리 집이 원래 이렇게 컸었나? 아, 그리고 이거 편지. 편지? 우리한테 남긴 편지가 있다고 변호사가 그러더라. 어머니가 그동안 재산을 변호사 자문받아서 관리한 모양이야. 유산 상속도 자기 통해서 처리하면 된다고 변호사한테 연락 왔어. 그랬구나. 정훈이, 그리고 우리 둘째 아들 보아라. 이 편지를 읽을 때쯤엔 난 이미 저 세상으로 떠나 있겠지. 그동안 날 다정히 대해줘서 참 고마웠다. 자식 이상으로 너희들은 날 참 많이 신경 써줬지. 그래서 이렇게 떠나기가 더 미안하고 가슴이 아프구나. 변호사한테 얘기해놨지만 유산 전액을 너희한테 물려주기로 했단다.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너희 살림에 보태고 곧 태어날 손주한테도 도움이 됐으면 한다. 손주 태어나면 입을 베넷 저고리도 따로 준비해뒀으니 태어나자마자 입히렴. 사이즈가 잘 맞아야 할 텐데 그게 걱정이구나. 여튼 나 덕분에 참 고생 많았다. 앞으로는 더 행복하게 살았으면 한다. 많이 사랑한다. 어머니. 언제 이렇게 편지까지 남기신 거야? 이 베넷 저고리는 또 언제 준비하셨대? 어머니한테 그동안 잘해드린 것도 없는데 심지어 그 나쁜 사람들한테 떠넘기기까지 했는데 죄송해서 어떻게 이 많은 것들을 받아? 그러게 정말 못난 자식들인데. 6개월 후 납골당. 어머니 손주예요. 어머니 닮아서 눈이 참 예뻐요. 어머니가 직접 고른 베넷 저고리도 입혔는데 어떠세요? 어머니, 손주 참 예쁘죠? 우리 정은이랑 어머니를 꼭 빼닮아서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하늘에서 아버지랑 보고 계시죠? 이름은 혜린이에요. 혜린아, 할머니한테 인사드려. 어머니, 저희 보시다시피 잘 지내고 있으니까 이제 아버지랑 마음 놓고 행복하게 잘 지내셔야 돼요. 알았죠? 저희 정말 잘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디 아프지 마시고 행복하세요. 나중에 저희 찾아뵐 땐 그동안 못한 얘기 많이 나눠요. 아버지, 어머니 사랑합니다. 1년 후 사무실. 이렇게 매달 학대 노인보호에 힘써주시고 정말 감사해요. 아니에요. 저희가 직접적인 도움을 드리고 싶은데 맨날 돈만 들여서 죄송해요. 그것만으로도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데요. 요새 경기도 안 좋아서 기부금 금액도 나날이 줄어들고 있는데 이렇게 도와주셔서 정말 큰 힘이 돼요. 그렇다면 다행이네요. 사실 저희 돈도 아니고 돌아가신 어머니가 남기신 돈이거든요. 저희 어머니도 학대 위험에 빠진 적이 있어서 이제 관련 사건을 보면 남의 일 같지가 않거든요. 그러셨군요. 지금은 안전하신가요? 반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저희가 충분히 효도를 못한 것 같아서 어머니가 남기신 돈으로 기부도 하고 봉사도 몇 번 하고 있어요. 그런 사연이 있으신진 몰랐네요. 노인분들이 꽤 학대 위험에 많이 노출되시긴 하세요. 근데 입 밖으로 얘기를 잘 안 하셔서 저희도 보호를 해드리는데 한계가 있고요. 얼른 그런 환경이 조성이 돼야 될 텐데 큰일이네요. 그러게 말이에요. 저희도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저희 어머니 같은 사례가 또 안 나왔으면 하는데 참 걱정이 되네요. 그래도 이 문제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계시니 점점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해요.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도 감사할 따름이에요.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도울게요. 그래요.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씀해주세요.
네, 그럴게요. 그날 저녁, 집. 그나저나 곧 출소일 다가오지 않아? 오자마자 행패부터 부릴까 걱정이네. 이미 쥐들한테 갈 유산도 없고 법적으로 따져봤자 소용도 없는데 뭘. 어머니도 돌아가셨는데 뭘 어쩌겠어. 하긴 그렇지. 아, 제발 정신 좀 차리고 나와야 될 텐데 큰일이야. 저번에 연락 왔었는데 거기서도 재소자들이랑 싸움 나서 몇 번 독방도 가고 그랬대. 잘못 저질러서 거기 갇혔으면 조용히 벌이 넘어들 것이지. 부부가 정말 쌍으로 문제를 일으키네. 그러게 말이야. 아, 어머니가 그 꼴은 안 봐야 할 텐데. 쥐가 사람이면 더 나빠지진 않겠지. 나도 바라는 바야. 제발 본인들이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만 좀 알고 나왔으면 좋겠어. 그러게. 1년 후. 그 뒤로 저희는 아무 문제 없이 아기랑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아기가 나날이 이쁘게 커가는 모습을 보니까 이래서 아이를 낳는구나 싶더라니까요. 아기가 좀 더 크면 둘째를 가져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형님이랑 시부도 출소를 했다는 연락은 받았어요. 다행히 상황을 인지했는지 따로 연락이 오진 않더라고요. 저희 부부도 그 사람들 얼굴 보기에도 소름 끼쳐서 연락을 하진 않고 있고요. 제발 반성해서 지금부터라도 어머님 아버님 얼굴에 먹칠하지 않고 제대로 살았으면 해요. 그래봤자 어머니에게 저지른 죄가 다 씻겨나가진 않겠지만 말이에요. 저희 부부는 어머니 재산으로 지속적으로 노인단체, 학대노인 보호단체에 기부를 이어나가고 있어요. 물론 이 돈으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진 않겠지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꾸준히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어머니 재산은 아직 따로 쓰진 않았어요. 이미 저희 둘 재산으로도 먹고 살기에 충분하니 어머니가 남긴 재산만큼은 좋은 데에 쓰였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어요. 이대로 아기도 건강하게 자라고 저희 부부도 아픈 곳 없이 지금만큼의 행복을 유지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네요. 하늘에서도 어머니 아버님이 행복하게 잘 살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그렇게만 된다면 더 바랄 게 없네요. 지금까지 저희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께도 하나 부탁드리자면 학대로 의심되는 상황을 발견했다면 주저없이 신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학대는 가족만의 일이 아니라 폭력이자 사회적인 문제니까요. 그런 작은 관심이 모여 이 세상이 아름다워질 거라 저희 부부는 확신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정에 늘 평안과 행복이 따르길 바랄게요. 정말 감사합니다.